얼마나 일을 못하면 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라고만 규정해 놓았고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서는 따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해석 등으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어야만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회사에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걸로 인한 해고가 이제 징계해고이고 일을 너무 못해서 해고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뭔가 회사에서 범죄 행위와 같은 유사한 그런 징계가 있을 경우에 해고는 그래도 좀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일을 못한다 가지고는 해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성과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을 해야 돼요. 최소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왜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냐면 그 근로자가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업무 평가를 합니다. 그 업무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어. 그러면 또 다른 일을 맡겨봐. 그리고 또 다른 일을 맡겼는데 또 안 돼. 그럼 또 다른 기회를 줘봐. 그 기회를 줬는데도 안 돼. 그래서 그거를 계속 뱅글뱅글 해서 와 진짜 회사는 할 만큼 했다. 근데도 안 된다. 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다. 라는 결론까지 이르러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해고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실무랑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실무에서는 진짜 쉽게 퇴사를 당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는 노동법적으로는 해고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저성과자를 해고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어떤 지침을 제공한 판례가 있어 오늘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평가를 실시를 했어요. 실시를 했는데 이 부디 D를 받았어. D는 하위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평가입니다. 대기 발령을 약 한 3개월 정도 했어요. 대기 발령 동안에는 따로 이제 근무를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법 되게 개꿀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대기 발령 기간에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점. 왜냐면 이게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아예 편하게 쉬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인사팀에 앉아가지고 뭐 딱히 할 일도 없으면서 석 달 동안 앉아있는 게 진짜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될 우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면서 일은 시키지 않고 회사에 앉아있는 그걸 보통 대기 발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기 발령을 해놓고 이제 업무상 필요한 곳에 이제 배치를 하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숙제를 줬어요. 절박한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한 연간 간접비 150억 원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해라. 이게 숙제가 좀 어렵잖아요. 딱 들어도 어렵잖아. 이게 기본적으로 경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해도 쉽지 않아요. 이게 선박을 건조하고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 본인의 기술은 배를 고치고 만드는 일인데 갑자기 경영 비용을 150억 원을 절감하는 방안을 내보라. 평가 결과 D를 받았어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교재를 통한 업무 테스트. 요걸 숙제로 줬는데 이게 40점이 넘어야 되는데 이분이 31점을 획득을 한 거예요. D 한 번 받고 과제 받아서 또 D 받고 또 그 다음 과제 31점 받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야, 이 사람 진짜 일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보내야 된다. 라고 판단을 내렸고 마침 이 회사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무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근로자를 해고하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D를 받아서 인사권의 하나인 대기 발령을 한 것은 가능하다. 근데 요거는 뭐 특별한 것은 아닌 게 예전부터 대기 발령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해서 대기 발령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도 되게 넓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이할 게 없었다. 근데 두 번째는 DD 31점을 받은 거에 대해서 무보직 기간 3개월을 지났기 때문에 해고를 했는데 이거 과연 정당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고등법원까지는 오케이였어요. 근데 대법원이 뭐라고 브레이크를 걸었냐면 이게 DD 31점이 받은 게 결과만 가지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요거 좀 잘 살펴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기 발령을 할 때 명령과 해고의 명령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이거를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냈어요. 고등법원에서 다시 평가해라. 그 전에 대법원 판례에서 대기 발령하고 3개월 지나서 평가해서 안 되면 해고한다. 요게 약간 트랙처럼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이제 안 된다. 대법원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라고 보면 그 D라는 게 상대평가 결과예요. 상대평가는 누구든지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일을 잘하는 사람이 D를 받을 확률은 적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D를 받아야 돼. 상대평가의 특성상. 그러니까 맨 마지막 한 명이나 두 명은 무조건 D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D를 한 몇 번, 또 2번 정도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해고할 만한 사유냐. 이게 절대평가였으면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평가 결과에 따랐기 때문에 조금 대법원도 좀 주저를 하지 않았나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일 못하는 직원을 퇴사시키기는 사실 법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동법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실무에서는 너무 와닿는 느낌?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예스 노무사 많이 사랑해주세요.